오늘 기자회견 주제는요, 정화조 비리 사건과 관련된 국민감사 청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거의 7, 8년 동안 관련된 피해를 받아오신 김종필 선생께서 외롭게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들의 각서 청구 서명을 같이 받았고, 이 관련돼서 이현 변호사께서 그동안 관련된 논리와 내용에 대한 그거를 같이 정리해서 주변 지역 사회와 주민들께서 국민감사 청구 서명을 받았습니다. 거기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굉장히 최근 일은 아니긴 한데 그동안은 뿌리 깊게 기초단체와 정화조 업체들 간의 어떤 비리 유착 문제 이런 것이 이렇게 내렸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지금 철저히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감사를 통해서 지자체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실 좀 밝혀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그동안 피해받았던 분들과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지역사회 자체를 같이 해줬습니다. 저는 인천창업업체는 이광호 사무처장이고 오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진행 순서는 간단하고 이 내용과 관련돼서 좀 양이 많기는 한데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은 질의를 좀 통해서 자세히 물어주시면은 그동안의 그 내용들 잘 정리했던 김정필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양구 정화조 비리 국민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의 첫 번째 순서로 이 내용을 좀 잘 정리 그동안 해오셨던 이현 변호사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웅 변호사입니다. 사실 김종필 지금 옆에 있는 김종필 선생이 사실은 정화조 계양구 말하자면 정화조 비리나 기타 감사 청구에 있어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형사 민형사 소송에 있어서 당시에 좀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6년 정도로 혼자 싸워오다 보니까 민형사적인 문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양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혼자 소송을 하다 보니까 청구 금액은 많은데 입증을 못해서 결국 패소하고 이런 여러 사태들이 있었는데 결국 명예훼손죄로 고소돼서 집행유예 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부분들은 제가 잘 몰랐다가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계양구청 앞에서 진실을 그러니까 어떤 계양구의 유착 사실에 대해서 항의하는 피켓팅을 하면서 스피커로 계양구청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론 1인 시위의 범위는 항의할 때 스피커를 쓰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 스피커를 썼다고 해서 계양구청에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정화조 업체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각 두 죄로 되다 보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잘못하면 실형 선고가 될 수 있어서 그때 제가 말하자면 형량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억울하게 실형까지 살면 되지 않지 않겠냐 해서 제가 설득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안을 보게 되니까 사실은 행정청의 어떤 국민에 대한 무시라든지 행정청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무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게 되었고 실제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계양구청에서 실제로 6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계양구청이나 행정부에서 안전부에서 법원에서 내라는 서류들도 안 냅니다. 법원에 내라는 서류도 영업비밀이라고 내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법부나 국민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어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을 무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행태나 또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안전부 행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청구를 할 것이고 또 행정안전부는 사실은 본인이 소송을 해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것도 공개하지 않다가 다시 제가 해서 하는데도 다시 공개하지 않다가 이제
정보공개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달 4일날 정보공개 판결을 받았고요.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또 거절하면 위자료 청구로 들어가야죠. 명예훼손은 사실은 계양구청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해서 심지어는 법원 검찰청 앞에서 GM대우 같은 경우, GM대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계속 이어서 하는데 계양구청 앞에서 3시간 정도 스피커를 들고 시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고 실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이런 사태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명예훼손죄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사실은 그 구성 요건에 해당돼가지고 처벌은 됐습니다만 이 사건을 좀 실체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일단 업체들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호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유착관계인지 이 부분들은 감사로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정식적인 어떤 국민의 청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도 거부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의 그 감사 결과가, 계양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가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치명적인 내용인지 몰라도 그것을 보험 판결을 2번을 받아도 거부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리고 계양구청은 법원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그래서 이 형사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합니다. 검사는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분에 대한 감찰 청구를 하겠습니다. 검사는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고소했는데 기간을 넘겨서 불기소 처리합니다. 물론 그거는 변호사가 개입하기 전입니다. 적어도 그리고 이제 김종필 씨 같은 경우 옆에 김종필 씨 같은 경우 계양구에서 정화조 업무를 정상적으로 종사하다가 계양구청의 미움을 받아서 동일한 기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중하게 처분하고 이 사람은 약하게 처분하고 중하게 처분한 사람은 김종필 씨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퇴출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나가서 물어봤어요. 형사재판 지나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면 끝날 것을 왜 제출하지 않느냐. 김종필 씨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답니다. 그게 담당 공무원들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계양구청 부분들은 실제로 6명, 7명씩 이 재판을 와가지고 재판에 와서 방청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권력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말하는 행정안전부가 한 인간의 공익제보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권리행사 이 부분을 무시하고 오히려 억압하고 형사처벌하려고 하고 오히려 형사고발하고 그래서 형사처벌하고 그리고 망하게 만들고 개인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이건 사실은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이 일을 하면서 개입하면서 참 글을 보면서도 얼굴을 눈치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까지 일어난 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공익제보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통해서 국가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고 감시되고 있고 그렇게 남용한 사람들은 처벌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꼭 밝혔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것이 인천시 감사를 했어요. 근데 인천시 감사에서 문제가 돼 있다고 했는데 처분된 공무원들은 경고 정도로 한두 명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게 된 이유도 사실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어떤 직접적으로 감사했던 공무원들의 전원조차 경찰에서 좀 잘못 수사보고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게 정리한 부분들도 있고요. 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 7년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저는 한 1년 전부터 소송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감사 청구, 정보공개 청구와
그 형사소송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2개 개입했고, 형사소송은 현재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 항소로 그 항소심 계속 중이고요. 정보공개 청구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정이 돼서 지금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거절할 경우에는 이제 위자료 청구까지 들어갈 생각입니다.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국가 권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직무유기나 직권 남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사 청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청구 내용은 보충 자료, 감사 청구 보충 설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목처럼 정화조 업체들의 청구비 부당 징수 및 불법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그것에 대해서 행정기관들이 봐주기 하고 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감사 청구 내용입니다. 일단 끝나고 감사 청구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 피해 당사자인 김종철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도록 하고요. 질의응답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 관련된 축구 기자회견 내용을 정의당의 계양구위원회의 박인숙 위원장이 낭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양구 정화조 비리 사건 감사원 감사촉구 기자회견문. 외로운 싸움 8년, 더 이상 진실은 감출 수 없다. 계양구 정화조 비리 사건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시민 대상 사기 및 불법행위 정화조 업체와 결탁으로 계양구청 감사촉구, 총리실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등 후속 조치 취하지 않는 행정안전부 감사촉구. 지금 현재 감사 보고서의 일부에 대해서는 자료로 게시를 하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필은 2012년 12월 14일 정화조 청소업체들의 정화조 청소요금 부풀리기 및 요금 부당 징수, 청소 실적 구청의 허위 보고 등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한 후 오히려 사업체 취소를 당하고 민영사상 피해를 입고 7년째 외롭게 싸워왔다. 2014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감사관실의 감사를 통해 정화조 업체들의 불법과 탈법 등과 감독기관인 계양구청의 특혜 및 불법 방조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 감사 결과에 따른 지자체 처분기관인 행정안전부는 감사 결과를 방치함은 물론이고 민원인 피해자의 제보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청의 정화조 대장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 회수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민원인은 각종 소송에서 불법행위 정화조업체들과 해당 구청의 결탁에 의한 각종 소송 회수로 사업체 취소 및 벌금과 손해배상 등 피해를 받게 됐다. 그동안 수많은 민사, 형사, 행정소송 및 상급 행정기관의 민원과 감사 신청, 시민단체와 각 정당의 협조 요청, 언론의 제보 등을 이어왔으나 의도적이든 아니든 어디로부터 협조받지 않으며 외롭게 버티며 싸워왔다. 지난 2017년 이후에야 인천시 감사관실의 끈질긴 민원과 감사 신청에 따른 조사와 조사 결과에 대한 세 차례의 이의 신청을 통한 재조사 요청에 따라 계양지역 정화조 업체들의 불법과 비리 그리고 계양구청의 특혜 및 결탁 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2019년 7월 19일에는 정화조 업체들이 제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결됐고 2019년 11월 1일에는 제보자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와 구청의 정화조 대장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2015년에 이어 또 승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정부 때의 국무총리실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치 및 정보공개 청구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공개 재거부 등 직무유기 및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반성을 통해 바로잡기는커녕 2018년 공개 질의에 대한 무답변과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맞대응으로
임하고 있다. 적폐청산으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불의와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소위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행정안정부인지 의심스러운 현실이다. 비단 계양구만이 아니었다. 타 지자체에서도 정화조 처리 업체들의 비리와 관리, 감독기관이 행정기관에 의한 특혜 의혹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그때뿐 정화조 업체들의 얽힌 비리 의혹의 핵심인 시민 상대 정화조 청소요금 부당 청구와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책 개선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계양구청의 정화조 업체들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결탁에 의한 제보자 피해 및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에 따른 해당 지자체 처분을 방조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국민감사 청구로 피해자 부재는 물론 정화조 청소 비용 부당 청구 및 청소량 부풀리기 등 사기로 부당이익을 편취한 불법 정화조 업체들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로 근본적으로 구제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오늘 자리에 참여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그동안 거창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정책 현장에서 갑질하는 공권력이나 부정한 사업체 등에 의한 피해에 맞서 외롭게 싸워온 시민들과 함께 하는데 부족했음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단 한 명의 억울한 시민도 생기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 2015년 10월 19일 인천지검의 불법 정화조 업체들의 시민 상대 부당요금 청구 등 상습 사기 고발에 대해 2016년 5월 11일 무혐의 처분 및 검찰이 이미 확인한 사문서 위조, 수사 지연 등 공소시효를 고의로 넘겨 봐주기 의혹이 있어 2016년 8월, 9월, 10월 세 차례의 추가 항의 및 진정을 했으나 계속 지연하다가 2016년 12월 대검 감사 부서에 감사 진정하자 2017년 9월 답변에서 2016년 11월 14일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종결 등 검찰의 봐주기도 한몫한 사건으로 의혹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청에 감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공공성 네트워크,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만민공동회의 및 국민감사 청구인 700명 일동으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11일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 청구에 대한 취지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오늘 김종필 선생님께서 여기 제 옆에 계신 분은 김종필 선생님인데, 김종필 선생님께서 실례성이 있었던 거에 간략한 짧게 한 말씀 말씀해 주시고, 감사 청구 네, 예. 그 감사 청구를 좀 시기를 조정을 해야 될 것이 기존에 예를 들면 기존에 거부한 것이 계속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이 그 징계시효가 지났는데도 감사가 아직 계속 중이다.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결을 받은 건 감사의 공공성을 해야 할 리가 없다. 감사는 이미 다 끝났다. 지금 이제 7년 전 일을 지금까지 감사한다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감사에 대해 어쨌건 이걸 공개하기가 싫은 겁니다. 본심은. 그런데 이제 국민감사 청구라면 또 감사 청구했으니까 감사를 또 공개를 거부한다 그럴 수 있어서 그걸 한번 정보공개 이제 결정문이 나오면 결정문 이제 판결문은 나왔으니까 지금 아직 확정이 되려면 14일 지금 한 좀 10일 정도 다 왔는데요. 요거 정보공개 청구를 한 다음에 감사 청구 시기는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예. 핑계를 줄 수 있어서. 네. 그러면은 김종필 선생님 소회와 관련된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무조정실과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청과 여기를 대표하는 분들, 그 담당 업무를 맡은 분들, 국민을 위해서
행정 업무를 하신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를 명확히 비호하시고 그 업체를 위해서 국민이 손실을 보고 사기를 당하게 방조하신 겁니다.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그 내용이 확인되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로 공문이 송달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양구청과 계양구청장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 자기 식구들은 징계하지 않았으며 그 업체들에 대해서 약식으로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3개월이 넘게 확성기를 가지고 계양구청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계양구청은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지 민원인의 민원을 묵살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들어간 민원 내용을 환경부 공문으로 알고 있었으며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로도 감사 진행 사항으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확성기를 사용 석 달 동안 하도록 민원을 방치하고 오히려 근무하고 있는 조직원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사실확인서 담당자를 통한 수행을 통한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받게 했습니다. 2013년도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받은 것 또한 계양구청의 허위 내용 공문서입니다. 그러한 사실도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공문으로 계양구청과 박형우 구청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도 두 번째 계양구청은 저를 형사처벌받게 한 것입니다. 계양구청은 시민의 공익제보를 오히려 엮어서 형사처벌받게 하는 국가기관이며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박형우 구청장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 구청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질의해 주시면 아는 것 한돈에 정확한 일시는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관계로 정확히 알려드릴 수 없지만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당사자 같은 경우는 지금 7년 동안 당하면서 또 지금 사업체도 망했고요. 이제 사업체도 망했고 지금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이제 고려해 주시고요. 계양구청장이나 기타 어떤 구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징계 여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서 이것을 직무를 유기했느냐 인식하고 그것을 방기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걸 감사 청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현 상태에서는 의심이 있다는 선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법률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 사실은 좀 억울함에 실제로 저희가 개연성이 있습니다. 억울함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그동안 있었던 거에 대한 설명이나 핵심적인 감사 청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2019년에 무혐의 처분 나온 건 어떤 부분이 있는지. 2016년. 명예훼손 관련해서 제가 기존 업체들이나 검찰이나 다른 기관들이 사문서 위조 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회적인 성명 불상으로 해서 사문서 위조 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증빙 자료들을 통해서 그 업체들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를 계양구청하고 저쪽에서 참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는 더구나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감사 청구한 부분에 행정안전부에다 정보공개 판결이 난 부분들을 적시에 공개만 했어도 여러 가지 소송에서 무죄를 받거나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쪽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사재판에서
제가 이 명예훼손에 대한 무죄를 받으면서 다시 살펴보니까 앞에 여러 가지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본인이 혼자 수행하다 보니까 변호인도 같이 도와주지 못했고, 일단 회사가 망해서 뭐 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공개를 적시했으면,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는 것이 어쨌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보공개 판결이 났는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감사가 계속 중이다 뭐 이런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형사재판에도 실제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도 없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형사재판에도 그 유죄 판결이 났고,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들 뭐 본인의 한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공개됐더라면 사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민사소송도 계양구청을 피고로 소송을 했는데 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다 보니까 또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졌는데, 지금 계양구청을 상대로 한 이번에 무죄가 나고 정보공개 판결이 나니까 또 그 정보공개 판결이 나기 직전이죠. 계양구청에서 자신들이 지출한 민사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지금 민원인 김종필 씨한테 강제 입항하러 들어왔었어요. 그렇게 이례적이거든요. 뭐 1심 550만원, 2심 550만원, 1100만원을 강제 입항하러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그러니까 이건 좀 다분히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행위나 국가의 공적인 행위는 어떤 개인에 대한 사감에서, 개인에 대한 복수심에서, 야 이거 나의 약점에 대해서 이 친구가 공개하니까 우리 국가기관의 약점에 대해서 공개하고 앞에 구석을 건드리니까 너 한번 망해봐라, 이런 형태로 복수심에서 운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공분을 느끼는 건 그 지점이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정당한 어떤 청권 행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복수를 하고 형사고소를 해가지고 처벌되게 하고, 더구나 추가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도 가뿐히 무시하고, 그러니까 저 변호사지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데, 특히 정보공개 판결을 내리는데 행정부가 무시하는 경우는 대단히 많습니다. 다른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고요. 그러면 민원인은 계속 비용 들고 소송 들고 이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물론 우리 기자님들도 정보공개 청구하실 때만 거부하고 이래 행정심판에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는 법원의 판결까지 난 것도 거부하고 다른 사유를 들어서 또 이제 재차 판결하는데 이번에 거부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거부하는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위자료도 거부하면 또 국가기관에 위자료 청구할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결국은 세금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아니라고 보니까 그 부분을 주목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의 내용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한 30분이 넘어서요. 다음 기자회견도 있고 해서 여기 질문을 좀 마치고 개별로 좀 질문을 하실 분들은 김종필 선생님하고 이현우 변호사 개별로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